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 한 해는 부동산 시장에 폭발적인 광풍이 불어닥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4년 만에 서울의 집값이 평균 10% 이상 올랐고 세종시는 무려 45%가량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백약이 무효였고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올 한 해의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들을 점검을 해보고 내년의 주택시장을 전망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미래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다년간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금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퇴직 후에도 부동산 실무 경험들을 종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의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KB부동산에서 발표한 2020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집값이 8.35%로 14년 만에 최고, 전세값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단연 가장 많이 올랐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무려 45%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각종 지표를 근거로 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년 전에 비해서 현재 통화량은 9.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시중의 예금성 자산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주택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도권의 자가 점유율은 현재 50%라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 등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수도권 인구의 50%는 집이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분석에 가면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0.9%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화면상에서 전국과 주요 도시의 주택 보급률, 연도별 주택 보급 실적과 자가 보유율 등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9.7%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 증가량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8.73%가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 평균 집값이 8.3%가 올랐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대비 자연적인 상승분 8.73%를 비교를 해보면 귀신같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과 통화량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을 차감을 하게 되면 불과 차이는 0.43%로 거의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량 증가가 필연적으로 올해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으로는 올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전세 시장이 계속 불안해졌고 전세 가격 상승은 자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입자들이 대거 주택 구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주택 수요가 더 많아진 탓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세입자가 현행 2년과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주인은 본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자가 아니면 자녀 임대 기간을 인정해줘야 하는 제도이고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수십여 차례 이상의 주택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주택 정책을 발표를 할 때마다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시행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가격까지 상승을 함으로써 주택가격이 덩달아 폭등하는 빌미를 정부가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시행이 앞으로 어떻게 잘 정착이 되어 갈지는 추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고 임대차 3법을 시행 시기를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을 초래하는 정부 정책의 가장 나쁜 정책 실패가 아닐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택 상승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부동산이 대폭 올랐다고 치더라도 내년 이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각종 부동산 세율과 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차츰 안정세로 돌아서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내년 이후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년 이후의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내년 이후의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상반기는 소폭 상승 내지 보합세를 유지하며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내년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차츰 보합 내지 소폭 하락 가능성을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경기부양 정책으로 그동안 시중에 다량으로 풀렸던 통화량이 차츰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통화량을 해소하는 양적 축소의 출구 정책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흡수됨으로써 화폐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점점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과 세금 인상 효과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부동산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주택 수요 욕구가 감소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해서 주택 수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올해 시작된 주택임대차 3법이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서 점차 안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수는 코로나 사태가 내년 이후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잘 반영이 되어서 3기 신도시 주택 보급량이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것인지, 또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폭탄 세금으로 인해서 주택 보유 심리가 다소 누그러질는지, 아니면 주택 상승분이 세금 인상분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주택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이후의 주택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백신 개발 효과로 인해서 조기에 경제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정부 주택정책 효과로 인해서 보유 물량을 출회하는지, 또한 3기 신도시의 대량 주택 보급이 잠재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체 총 공급 물량은 약 30만 호로서 2011년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은 사전 청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해서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주택 잠재 수요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택시장 상황을 각종 자료와 지표들을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상승 요인과 그로 인한 내년의 주택 가격을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주택 가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고 주택을 매도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서 매수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주택을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주택 가격이 거의 꼭지점에 다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매수 시기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년 6월 이후로 매수 시기를 좀 늦춰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쯤에 본인의 소유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 6월 1일 이전, 즉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이나 세율 상승률 이전에 미리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바뀐 주택정책 제도와 인상된 개정세법 내용,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가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앞으로 주택 규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가야 좋을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몇 가지 정책들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 제도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분양권이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다주택자는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용 시기를 놓고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올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보유자는 종전 제도와 똑같이 최초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추가로 충족을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각각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제도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취득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신고 사항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 개정된 세법과 조정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방법, 그리고 개정된 부동산 제도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시장 자율 기능 간섭화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정부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자본시장의 자율 구조를 왜곡하게 되며 다음으로는 주택 공급 기능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수도권의 택지 공급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수도의 기능을 대폭 지방이나 주변 위성도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정부 또는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공기업 또는 일반 사기업의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대책과 전국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분산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동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세법이나 부동산 제도를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바꾸지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세법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매우 어리둥절해하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나 부동산 제도에 정부의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 분계가 계층 간에 잘 분배가 되도록 정부 재정 정책을 골고루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게 됨으로써 무주택자는 영원히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가진 자들은 평생 대물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어가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를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분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나 1세 1주택 비과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면 각 세목별로 알기 쉽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드실 텐데 모두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